자, 그럼 오늘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말 그대로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계속해서 이 공식을 계속 써먹겠다는 뜻입니다. 뭔가 요거의 어떤 그런 정의에서 입각한 게 아니라 요걸 한번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나면, 즉 정리를 한번 배우고 나면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일 때마다 써먹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선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부터 우선 알아볼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삼각형에서 쓸 수 없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 없는 상황에서는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푸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만 이제 통하는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면 세 개의 변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를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바라보는 변을 B변이라고 하는데, B변을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의, 어쨌든 요 정리를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가장 긴 변 C의 제곱은 두 개 직각으로 만나는 짧은 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다시, 직각 삼각형일 때 가장 긴 변, 직각에서 바라보는 이 B변의 제곱은 남은 두 짧은 변, 직각으로 만나는 이 두 짧은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요거는 내가 이따가 증명을 해주긴 할 건데, 우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거 두 개 서로 직각, 수직으로 만나는 이 두 변의 길이에 각각 제곱의 합은 직각에서 바라보는 B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만 알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길이가 3이고 요거의 길이가 4일 때, 자, 요 B변의 길이를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두 개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 짧은 거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으니 이걸 계산해 볼게요.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인데 이거 계산했더니 25인 거야. x제곱이 지금 25가 돼야 되는데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리하여 x가 5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5고 얘가 이제 13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요거 높이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요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거 두 개 제곱해가지고 합한 게 13이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짧은 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13의 제곱이요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x제곱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얘니까 당연히 얘에서 얘를 빼면 x가 나오겠지. 각각 제곱해서. 그러면 내가 13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은 x제곱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13의 제곱이 169고 거기서 25를 빼면 계산했을 때 144니까 당연히 이제 x의 제곱 144가 되려면 x는 1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방금 구했는데 얘가 이제 5고 얘가 이제 12.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정수 형태로 나오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숫자라고 해서 조금 몇 개는 외워둬요. 짧은 거 두 개고 혹시 3하고 4이면 가장 긴 변은 5이겠구나. 이렇게 비율. 만약에 얘가 6대 8이면 당연히 얘는 10이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2배 늘어났을 때 얘가 2배 늘어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면 6일 때, 8일 때 가장 긴 변이 1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가장 짧은 게 5, 그 다음 12, 그 다음 13 이렇게 5, 12, 13 이렇게 숫자를 가질 수 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책에 써있죠. 8, 5, 17. 자,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매번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짧은 거 2개가 8하고 5가 나왔을 때 8하고 15가 나왔을 때 나머지가 17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좀 외워주실 거예요. 다시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짧은 거 2개, 가장 짧은 게 아니죠. 짧은 거 2개의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 더해가지고 C의 제곱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면 B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뺄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수로 나오는 얘네들은 좀 몇 개 외워둬서 바로 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각자 제곱해가지고 빗변의 제곱이 나오는지 증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 건데, 우선 이제 교재 130페이지에는 유클리드 증명이라는 거 먼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은 131페이지에 있는 피타고라스와 바스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클리드를 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꾼 데는 좀 이유가 있겠죠. 유클리드가 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피타고라스의 증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그려놨어요. 큰 정사각형 안에 조그맣게 안에 또 사각형이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직각삼각형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지금 A, B, C인 직각삼각형이 4개가 바깥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인 큰 사각형이고, 모든 각이 다 90도니까 이 큰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내부에 얘를 동글가위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애들 합동일을 4개를 내가 붙였으니까 얘도 동글가위, 얘도 당연히 동글가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동글가위. 근데 동글가위가 당연히 더해서 90도야. 뭐 얘가 90도니까 3개 더해서 180도였으니까 동글가위가 90도고, 그러면 가위 동글이 90도니까 여기 내부가 90도가 돼. 얘도 90도가 되겠지. 자, 얘도 90도, 얘도 90도가 되니까 당연히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은 모든 각이 다 90도고 모든 변이 다 C인 이런 사각형이 되니까 내부에 있는 것도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요 큰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사각형이니까 아래에 있는 밑변 곱하기 높이도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제곱 치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하면은 요 큰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이랑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이 정사각형이랑 합쳐가지고 지금 넓이가 구해진 것과 동일할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낑겨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 생각해보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될 거야. 얘도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B. 자, 똑같은 애들 다 4개를 위에다가 둘러싸였기 때문에 얘도 2분의 1 AB, 얘도 2분의 1 AB가 될 거고, 가운데 낑겨있는 이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C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내가 아싸리 한 변을 A 플러스 B라고 놓고 그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구한 이 넓이와 이 조각조각 낸 5개를 다 합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써보면 파란색 요 사각형이 4개가 있어요. 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4 곱하기 2분의 1 AB 더하기 안에 낑겨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C제곱 되겠지. 좌변을 좀 정리를 하면 A제곱 더하기 2AB 완전 제곱식이니까 더하기 B제곱은 우변 얘랑 계산하니까는 2AB 더하기 얘가 이제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2AB가 있으니까 약분을 해줬더니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좌변에 남을 거고 우변에 C제곱이 남더라고 해서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이다. 두 개의 각각 수직으로 만나는 이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바스카라의 정리인데, 자, 그러면 바스카라도 피타고라스랑 이 증명하는 방법이 똑같아. 왜 그러냐면 피타고라스도 결국에는 이 큰 사각형을 5조각을 낸 다음에 다 더했더니 결국에는 넓이가 똑같더라.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잖아. 바스카라도 마찬가지야. 4개의 이 작은 삼각형과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각형 5조각으로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한 것이 결국에는 이 큰 바깥에 있는 사각형 넓이를 구한 것과 같다라는 이제 성질인데, 우선은 요놈 같은 경우 이 똑같은 거 4개를 다시 또 붙였어요. 바깥에가 당연히 C,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A인 요놈들을 A, B, C인 얘네들을 제가 붙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 될 거고 안에 낑겨있는 얘도 정사각형이 될 건데요. 큰 사각형의 넓이가 당연히 C제곱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도 조각조각을 좀 써볼 건데 요 조그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A고 높이가 B인 상황이니까 얘도 이제 2분의 1 AB. 이것도 2분의 1 AB. 당연히 이 4개가 다 똑같이 2분의 1 AB, 2분의 1 AB.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안에 낑겨있는 요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은데 한 변의 길이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야. 얘가 A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B에서 A를 뺀 만큼의 넓이를 가져가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B 빼기 A인 정사각형이니까 B 빼기 A의 제곱이 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큰 C제곱의 넓이는 5조각을 합한 것과 같은데 4개의 삼각형 2분의 1 AB와 그 다음에 안에 낑겨있는 노란색 사각형 B-의 A제곱. 자, 이렇게 계산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럼 실제로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2AB 더하기 얘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A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2AB, 2AB가 또 사라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피타고라스랑 바스카라랑 결국에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넓이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똑같아요. 이런 방법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거의 한 200개 정도 돼요. 이 정도의 이런 증명 방법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유클리드를 이제 뒤에 뺀 이유가 있어요. 유클리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클리드를 좀 볼게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증명을 했냐면 앞에 피타고라스랑 바스카라도 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저것처럼 이렇게 다 조각내가지고 다 넓이를 합한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각각 이렇게 날개를 좀 달았어요. 각각의 변에 해당되는 정사각형, 변에 해당되는 정사각형, 변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을 담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를 A, 요거의 길이를 B, 요거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니까 A제곱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이므로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정사각형들 옆에다가 이렇게 또 해놓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보세요. 자, 내가 왼쪽에 있는 요 정사각형들을 다 이제 해놨는데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CIA라는 이런 노란색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요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정사각형을 내가 그렸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될 거고 노란색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B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가게 크기가 다 90도, 90도이므로 IA랑 HC랑은 당연히 지금 평행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저 평행한 상황에서 이게 서로 평행할 때 그때 우리가 안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그린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두 다 밑변의 길이만 동일하다라고 하면 높이가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 다 똑같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볼게. 요 노란색 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넓이 똑같겠네. 그치? 당연히 밑변 떡 동일하고 평행한 부분에다가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왔으니까는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자, 여기서 이제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IA를 밑변으로 두고 IB까지 조금만 더 오버스럽게 좀 꺾어보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위아래 평행한 상황이니까 찍고 내려온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을 거야.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넓이가 똑같아.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이 여기 있는 IA가 B이고 그 다음에 IB가 C인 요 삼각형이 되는데 중간에 끼인 각이 B하고 C 사이에 끼인 각이 직각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직각 동그라미를 끼인 각으로 가진 삼각형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B야. 여기도 C예요. 왜? 요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C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하고 D를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니까, 오케이? B, C, 직각 동그라미니까 이 빨간색 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서로 합동입니다. 다시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을 내가 높이가 똑같이 그렸으니까는 얘네들 넓이가 똑같은 상황인 거고,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두 개가 지금 서로 합동이야. 쓰면 삼각형 I, A, I, A, B 얘랑 그 다음에 CAD 삼각형 CAD랑 지금 서로 합동인데 어떤 합동이 있느냐? SAS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임각이 같은 합동입니다. BC 직각 동그라미 BC 직각 동그라미니까 지금 요 삼각형이 지금 서로 합동인 상황이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할 거냐면 C에서 D2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다시 지금 A, D랑 그 다음에 C 여기 있는 거를 뭐라고 할까? 문제에서 여기 지금 책에서는 요 점을 뭐라고 했냐면 N이라고 잡고 요 점도 점이 생기니까 N이라고 잡았는데 자, 어쨌든 AD랑 CN이랑 지금 서로 평행해. 왜?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당연히 여기 직각이므로 서로 평행하겠죠? 평행한 상태에서 밑변 똑같고 평행한 선분에 찍고 내려오고 평행한 선분에 찍고 내려오고 다 똑같을 테니까 찍고 내려온 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을 거야. 다시 앞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이랑 빨간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고 빨간 삼각형이랑 서로 합동이고 이 빨간 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요 꼭지 요 위에 있는 높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밑에 수선 내리면 얘랑 평행하니까 당연히 빨간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 시작했던 요 노란색 삼각형이 막 움직여서 막 넓이가 좀 모양이 변해가지고 막 꼬깃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된 거야. 노란색의 원래 넓이는 2분의 1 b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넓이가 2분의 1 b 제곱이 될 거고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반절이었으면 이 부분도 똑같이 2분의 1 b 제곱이므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다 몇이 될 거냐면 b 제곱의 넓이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뭐 넓이가 좀 넓이가 아니죠. 그냥 모양이 좀 변하고 뭐 모양 똑같은 거 자꾸 해가지고 일로 똑 들어왔어요. 이거를 똑같이 오른쪽에서도 해볼 거야. 자, F하고 C를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반절로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당연히 2분의 1 A 제곱이 되겠지. 얘가 A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A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요게 A 제곱이 될 거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색깔 분필을 좀 써가지고 확인할게. 잠깐만.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을 내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파란색에서 지금 여기 밑에가 좀 지저분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좀 색깔의 펜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보라색 펜으로 좀 쓸 건데 자, 위아래 어쨌든 평행한 거야. 여기가 이제 직각이고 얘도 여기가 이제 직각이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 직각이니까 억각이 서로 같아서 평행한 상황에서 밑변을 BF로 딱 동일하게 잡고 자, 오바스럽지만 저쪽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요 삼각형이랑 요 파란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얘랑 합동인 거 찾을 건데 여기가 A,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 그 다음에 여기를 가위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직각, 여기 가위가 될 테니까 이렇게 생긴 보라색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을 거야. 두 개가. 자, 그러면 보라 넓이가 똑같고 합동이니까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아까 넓이가 똑같았어. 그러면 다시 아까 내가 C에서 수선을 내린 이 부분하고 B2하고 지금 서로 평행이므로 밑변 똑같이 갔다가 찍고 내려온 얘랑 여기서 찍고 내려온 애 다 똑같겠지 넓이가. 여기를 찍고 내려오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게 될 거야. 다시 파란색, 보라색, 합동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평행한 거에서 찍고 내려온 요
파란색까지.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파란색. 요거 지금 4개가 넓이가 똑같아요. 요거 넓이가 아까 2분의 1 A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2분의 1 A제곱일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이거의 2배를 치면 이 부분은 당연히 A제곱이 될 거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지금 요거 하나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넓이가 C제곱인데 걔네들은 A제곱하고 B제곱을 합한 값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증명이 됩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요 날개에서 반절 딱 잘라가지고 나온 이 삼각형이 합동 2개를 거쳐서 요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쏙 들어왔을 때는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색이 합동인 삼각형 평행선 사이에 찍고 내려온 넓이 똑같은 것까지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제곱, B제곱을 더한 값이 C제곱이 되는 게 증명이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되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는 이 넓이를 다 쪼개가지고 들어왔던 게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쪼갠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변형시켜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이 정사각형 내부에 쏙 들어가게끔 지금 넓이를 봤어요. 당연히 다른 거하고 이런 그 증명의 차이가 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좀 증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닮음에서 2학년 닮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거기서 이제 소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닮음이 이제 또 피타고라스가 증명이 되는데 여기 직각삼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저번 시간에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공식에서 어떤 걸 알았냐면 왼쪽 선의 제곱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곱과 같아요. C제곱은 XA랑 같고 그 다음에 다시 B제곱은 그 다음에 YA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C제곱이랑 B제곱이랑 이거 짧은 거 2개 지금 제곱해볼게. 제곱이 아니라 더해볼게. C제곱하고 B제곱을 지금 더했더니 결국에는 XA랑 YA랑 더한 값이 되는데 얘네들 둘 다 똑같이 A로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법칙 하기 전으로 돌려보내면 XY 곱하기 A. 자, 이렇게. 이것도 사실 분배법칙이긴 한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 더하기 Y가 뭐야? 결국에는 A인 거지, 지금. 그래서 A 곱하기 A가 될 테니까 얘네가 A제곱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짧은 거 2개. 여기서는 지금 C하고 B가 짧은 건데 짧은 거 2개의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변. 직각에서 바라보는 B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B편의 제곱의 값과 같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4가지의 증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클리드입니다. 뭐 이렇게 모양을 쪼개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넓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좀 증명을 했어요. 유클리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닮음도 많이 써먹으니까 이렇게 4가지는 좀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배워본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각각 짧은 거 2개 수직으로 만나는 2변의 제곱의 합은 B변의 제곱과 같다. 요건데 요거를 증명을 쭈르륵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직각 삼각형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이라는 건 뭐냐면 역수할 때 그 역자의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전에 배웠던 거는 직각 삼각형이면 세 변이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였잖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야, 혹시 세 변을 봤는데 이 세 변이 짧은 거 2개 제곱해가지고 긴 변의 제곱이랑 같으면 그거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자. 요건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0은 뭐냐면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몰라 이거 직각인지 몰라. 근데 이제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했더니 C의 제곱이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걔가 직각삼각형임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제곱하고 이제 B제곱하고 더한 게 C의 제곱과 같으면 써볼게요.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겠어요. A제곱하고 B제곱하고 서로 같으면 그리고 더한 게 C제곱과 같으면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거 수직은 조금 이따 쓸 거고 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C가 직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각 C가 직각이구나. 자, 근데 내가 이제 A하고 B의 길이는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데
얘네들 여기 C가 약간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쓰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길이에서 길이만큼 조금 이쪽으로 요 파란색도 B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 요 길이라고 하면 A하고 B의 길이는 조금 동일한데 C가 당연히 살짝 늘어나겠지. 고무줄처럼.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싹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C가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 C의 값이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에서 혹시 A하고 B하고는 지금 길이가 똑같아. A하고 B제곱을 하고 똑같을 건데 C제곱을 했을 때 C가 요 흰색보다 파란색 C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둘이 각각 제곱한 거 더한 거보다 C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각 C가 둔각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 흰색에서 그렸을 때 여기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이거보다 살짝 벌어지겠으니까 이 파란색의 지금 각은 당연히 둔각이 되겠죠. 각각의 세 변의 길이 중에서 짧은 거 두 개를 각각 제곱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C의 제곱, 긴 거에 이제 제곱을 했는데 이 긴 거의 제곱, C의 제곱이 더 길어지면 C가 바라보는 각이 둔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둔각과 반대로 당연히 예각도 존재할 테니까 내가 A하고 B의 길이는 그대로 좀 이거를 유지를 하되 살짝 줄여볼게요. B의 길이 그대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B의 길이일 때 그러면 이제 C 흰색인 이 삼각형에서 C가 당연히 고무줄이라고 한다면 쏙 줄어들겠죠. 여기 부분이 C가 될 때 이 노란색 삼각형일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A제곱하고 B제곱 동일할 거고 C제곱이 얘보다 더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얘네들이 클 수밖에 없어. A하고 B가 지금 똑같은 길이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랬을 때는 C에서 바라보는 각 C가 예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보는 이제 시간인데 각각의 이제 두 개의 제곱을 더했더니 남은 하나의 제곱과 같아지면 C가 직각인 거고 두 개 똑같은 A하고 B제곱을 두 개 더했는데 C제곱이랑 비교했더니 C제곱이 더 커! 그러면 C가 쳐다보는 게 큰 거야. C제곱이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C가 더 큰 거예요. C가 90도보다 큰 상황입니다. A제곱하고 B제곱을 했는데 C제곱이 더 작아. 그럼 당연히 C가 90도보다 작다는 얘기야. C가 예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C가 직각이라고 해. 삼각형 세 각 중에서 하나만 직각일 때에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각 중에 하나만 둔각이어도 얘는 당연히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만 이 예각 삼각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어. 근데 얘가 C야. 얘가 이제 A고 얘가 B인 상황에서 당연히 A하고 B 사이에 끼인 각 요 C가 바라보는 요 각 C가 누가 봐도 지금 예각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A가 제곱하고 B가 제곱했을 때 C의 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C가 당연히 지금 더 작아. 그러니까 C가 쳐다보는 요 각이 당연히 예각이 될 거야. 근데 그 얘가 예각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세 각이 다 예각이 되어야 돼. 얘가 예각 삼각형이라고 해서 얘가 예각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이 둔각이 나와버리면 이게 예각 삼각형이 될 수 있냐고. 그러면 요거는 둔각 삼각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어느 한 각이 예각이라고 해서 예각 삼각형이 될 수 없어. 그럼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 중에 C가 가장 긴 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쳐다보는 각이 예각이어야 되는 거야. 이 세 각 중에 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당연히 쳐다보는 변의 길이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이 길다는 얘기는 변이 길다는 얘기는 그 변에서 쳐다보는 각도 세 각 중에 가장 크다는 얘기야. 얘가 가장 작으니까 얘가 쳐다보는 각이 당연히 조금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벌어진 각을 쳐다보고 있는 가장 긴 변조차도 예각이면 그게 예각 삼각형인 거야. 세 개 중에 하나만 딱 예각 삼각형이라서 예각이 아니야. 둔각이 여기 숨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얘가 예각 삼각형이려는 조건을 가지려면 지금 봐봐. 노란색 같은 경우에 써놓은 게 C가 예각이라는 거지 얘가 예각 삼각형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얘가 쳐다보는 각이 예각일 뿐이야. 나머지 다른 데서 둔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예각인데 얘가 이제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요 변 C가
가장 긴 변일 때 그때도 예각이면 그게 예각삼각형인 거야. 세 개 중에 가장 짧은 변이 C면은 걔가 쳐다보는 게 예각일지라도 나머지 긴 변에서 바라보는 각이 둔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C가 가장 긴 변인데도 불구하고 걔가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야. 그냥 C가 예각이라고 해서 얘가 예각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직각이 하나만 있어도 당연히 직각삼각형, 둔각이 하나만 있어도 당연히 둔각삼각형인데 예각이 하나 있다고 해서 예각삼각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세 각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변조차도 예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각은 당연히 예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긴 변인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 세 변의 길이를 확인했을 때 얘가 직각이냐 아니면 둔각이냐, 예각이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직각이 되려면 당연히 짧은 거 두 개 제곱해가지고 가장 그 두 개 제곱한 거의 합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오면 돼요. 그럼 긴 변의 제곱이 나오면 되는데 이제 둔각이나 둔각 같은 경우에도 짧은 거 두 개 제곱했을 때 이제 그 긴 거의 제곱의 합이 당연히 짧은 거 두 개의 제곱을 합을 했을 때 나머지 이제 가장 긴 게 더 길면 걔가 쳐다보는 게 당연히 더 90도보다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는데 요 C가 예각이라고 해서 얘가 두 개를 제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C 제곱보다 더 커. 그러니까 C가 더 작아. 그럼 당연히 예각인데 얘가 하나가 예각이라고 해서 예각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고 C가 가장 긴 변일 때조차도 제가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